진화와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진화의 뜻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진화라고 하는 건 뭐야? 생물이 외관상 모양이나 기능이 더 발달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여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몸의 기능이나 구조가 변하겠죠. 그래서 몸의 구조, 기능 또는 형태가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를 진화라고 불러. 자, 진화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에서 복잡으로, 그쵸? 자, 그리고 하등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쳐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지금 현재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진화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진화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자, 여기 잘 봐봐. 자연 선택설. 자연이 선택한 자는 생존에 적응한 거야. 그래서 살아남게 되고 자연이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게 바로 자연 선택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불러요. 자, 다윈의 진화론이고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해서 진화를 설명하는 이러한 현상이야. 그래서 변이와 자연 선택을 종합적으로 종합하여 자,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진화를 설명한다. 그러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과정은 진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 선택설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첫 번째가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불러. 과잉 생산과 변이. 자, 과잉이라는 말이 뭔지는 알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살아남을
남을 수 있는 것보다 개체수보다 마리수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을 해요.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한다는 게 과잉 생산이야. 자, 그리고 이 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종들 사이에서 자, 이 같은 종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같은 종들 사이에서도 자, 형질이 서로 다른 개체수들이 나타나요. 형질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개체가 나타나는 거야. 자, 이게 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얼룩말들 있잖아. 얼룩말들에 보면은 무늬가 있죠. 이 무늬가 똑같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태어나는 얼룩말마다 그 무늬들이 서로 다 달라. 그리고 또 이런 거지. 기린의 목이 처음부터 그렇게 길었느냐?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야. 어떻게 됐냐면 기린의 자손이 태어날 때 목이 긴 놈도 있었고 짧은 놈도 있었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자, 엄마 아빠가 키가 작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키가 반드시 작나? 아니죠. 그중에는 키가 큰 자손도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개체들 간에는 서로 다른 형질의 개체들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 개체들 간에 생존 경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개체수보다 더 많은 자손이 생산됐지. 그렇지? 과잉 생산된 개체들 간에 이제 생존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생존 경쟁이 바로 먹이 경쟁이라고 해요. 자, 먹이 경쟁 또는 생존 경쟁을 통해 자, 살아남는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경쟁을 한다. 먹이 경쟁 또는 생존 경쟁. 자, 요게 생존 경쟁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뭐가 된 거냐면 자연 선택된 개체예요. 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 자연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났죠. 자, 그거를 자주 드는 것 중에 이제 기린의 목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기린도 목이 짧은 기린,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났는데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긴 놈은 나뭇잎이 아래 달린 것도 따먹을 수 있지만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따먹을 수가 있었어. 근데
목이 짧은 놈은 아래에 있는 게 다 먹이가 없어진 다음에 높은 걸 못 다 먹어. 그러면 먹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질 못하고 목이 긴 놈만 살아남아. 이거를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선택된 개체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 자, 진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자연 선택된, 자, 개체가 오랜 과정을 거쳐서, 자, 이제 누적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목이 긴 개체들 간에는 새끼가 태어났을 때 목이 짧은 놈도 태어나요. 근데 또 목이 긴 놈이 더 많이 태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긴 개체 사이에서는 나중에는 목이 긴 놈들만 태어나게 되더라. 목이 짧은 놈들은 다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목이 길어졌어. 이게 진화 과정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연 선택설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습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자,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진화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한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습득 형질이라 이거는, 자, 내가 태어난 다음에 있지. 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IQ가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공부를 되게 잘해.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어. 그러면 내 자손이 나처럼 공부도 굉장히 좋고 IQ도 되게 좋고 이렇게 태어나나? 아니죠. 그거는 자, 후천적 형질이에요. 자, 요즘 운동선수들은 어때? 내가 축구선수면 아들들 태어나면 아들들도 보통 축구선수가 되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축구하는 게 멋있어. 나도 커서 축구선수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축구를 습득하게 되는 형질이 돼서 축구선수가 될 수는 있어. 그런데 아빠가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 굉장히 뭐 연봉도 세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다음에 굉장히 세계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였다. 그렇다 그래서 자식이 그런 선수가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자연 선택설의 한계야. 자,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자손에게. 그렇지만 자, 이 다윈의 선택설이 자, 사회, 과학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미친 영향들이 있어. 자,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과학적인 쪽에서는, 자, 뭐가 됐냐면, 자,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의 유연 관계를 파악하게 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의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자, 유 진화의 관점에서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학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면은 자식도 어떨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사회 유전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생물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등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거 과학적인 쪽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은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유능한 개체지. 우수한 개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이론이 돼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제국주의의 출연을 하게 되고요. 옹호 역할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옛날에 영국이 엄청나게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영국을 예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영국이 차지한 땅덩어리가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한쪽은 해가 지지만 또 다른 쪽은 해가 떠. 그러니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 식민지를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제시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야, 우리 영국군은 굉장히 유능한 민족이야. 그리고 니네는 미개하니까 우리가 니네를 지배하는 게 맞아. 이런 제국주의를 출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학, 철학 등에 영향을 줘요. 사회, 문학, 철학 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야. 자, 그러면 다윈의 자연선택설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윈의 자연선택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과잉생산과 변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변이가 뭐냐? 변이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변이.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변이라고 하냐면, 자, 호랑이와 사자 이 사이에는 호랑이와 사자는 변이 관계가 아니야. 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냐면 같은 종 사이에 호랑이들 사이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 사이에 자 개체들에 나타나는 형태 습성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태 또는 습성 기능 등이 자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흑인과 흑인 사이에 만약에 애를 낳는데 다 흑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경우에 백인이 태어났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백인은 변이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렇게 얘기하듯이 자, 이 변이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변이에는 두 가지 변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전적 변이가 있어. 자, 유전적 변이 말 그대로 유전이 되는 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냐? 나타나는 변이. 그래서 이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자손에게 유전되는 변이야.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자, 이 유전적 변이가 바로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오랜 시간 환경에 적응해서 이것이 자손에게 물려주고 해서 모양이나 습성이 변하는 거거든. 자, 이런 게 바로 유전적 변이라고 불러. 그런데 두 번째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후천적으로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랬지. 자, 이게 비유전적 변이야.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고요. 자,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자손에게 유전이 안 돼요. 자, 이거를 비유전적 변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이를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로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전적 변이는 자, 오랫동안 축적된 자, 돌연변이와 자, 두 가지가 나와.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에서 생식세포에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에 의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돌연변이는 뭐냐 이런 얘기야. 돌연변이. 자, 우리가 돌연변이냐 이렇게 막 흔히 많이 얘기하죠. 자, 돌연변이라는 말은 뭐야? 그동안 어떤 것이 갑툭튀예요. 갑툭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거야.
자, 즉 없던 형질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자, 자손의 DNA 유전 정보에 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손에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 돌연변이는 DNA의 정보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거죠. DNA가 유전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유성생식 과정에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이야.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이것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죠. 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자손을 만들 때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수가 있죠. 결합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유전 정보를 가진 놈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면은 염색체를 배우거든. 자,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에요. 이 23쌍이 하나씩 갈라져서 정자, 난자가 돼서 이제 반반씩으로 나눠져서 다시 만나는데, 자, 23쌍씩이 자, 서로 다르게 조합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첫 번째 줄, 첫 줄, 두 번째 줄. 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 이런 A 다시라는 염색체가 있다. 이 염색체가 있다고 해봐. 그리고 B 다시, C 다시. 이게 쭉 이렇게 배열할 때 한번 봐봐. 요게 요 하나만 이렇게 서로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또 달라지지. 그쵸? 자, 이런 형태야. 자, 네, 경원이 지금 졸립지? 네, 약간 졸려요. 많이 졸린가 보다. 잠을 많이 자, 못 조금, 잤어. 선생님이 지금 거기에서 네, 조금만 더 하고 나서 네, 쉴 시간도 줄 테니까 봐. 저기까지만 할 거야. 268쪽 페이지까지만 할 거야. 거의 다 음, 끝나가고 있어. 네, 그래.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에 이 굉장히 형질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이 진화한 과정들이 실제로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본 거야. 자, 그래서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자, 거기에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핀치부리의 자연 선택 이게 나와요. 핀치부리의 자연 선택.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있지. 핀치새가 있어. 네. 핀치새가 있는데 이 핀치새는 자, 새 부리가 이렇게 길고 뾰족한 놈도 있었고 어떤 놈은 새 부리가 이렇게 굽어져서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놈이 있고 그리고 어떤 놈은 새 부리가 더 뾰족해 이렇게 요런 새들이 있고 부리가 다 다양한 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새들이 있었는데 자 어떤 지역은 여기 봐봐 A, B, C, D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런 새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지역은 먹이가 너무 딱딱해 씨앗에 감싸 있어서 그랬을 때 먹이를 깨뜨릴 만큼 부리가 튼튼해야 돼.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런 부리를 가진 놈들만 살아남게 되겠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새들만 살아남더라 라고 해서 자, 거기 봐봐. 다양한 변이를 가진 종의 핀치가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 다양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자,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안 자, 환경에 유리한 개체만 살아남게 돼요. 자, 그래서 부리의 모양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모양 적혈구. 자, 아프리카에 자, 말라리아가 있어요. 네. 자, 아프리카 지역에 말라리아가 유행하여 자, 사람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죽는단 말이야. 말라리아에 걸려. 네. 그런데 자, 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변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라리아 걸렸던 사람 중에서 말라리아가 자, 유행했던 지역에 생존자에 의해 생존자 자손이 남모양 적혈구로 태어나요. 자,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면은 말라리아에 걸리질 않아. 걸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이 말라리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혈구가 동그랗지 않고 남모양으로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조금밖에 안 남았어, 경환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에요. 자,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이 뭐냐면, 자, 세균 중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있었어요. 세균이 존재했고요. 항생제 사용 시, 자, 내성을 가진 세균만 살아남지. 내성을 가진 세균만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그 다음에 후손을 남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균이 결국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자, 이런 과정을 거기 실험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은 거기에 그 벨로크 테이프에 달라붙지 않는 스타리오폼 공으로 만든 거에 대면 달라붙지가 않아. 근데 털실로 만든 공은 다 빠져나오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라고 여기에서는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지구 환경에서 적응한 생물들의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고 자, 수많은 기간 동안에 자, 자손에게 영향을 주어 진화되고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경은아 거기에 자연 선택설에 의한 것까지가 다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어, 자, 조금 더 오늘은 상태가 질문할까? 몹시 멜랑콜랑해. 네. 그치? 자, 그래. 힘들 때도 있지. 매번 어떻게. 자, 오늘은 그러면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가서 물도 좀 마시고 화장실도 좀 갔다가 얼굴도 좀 씻고 와서 그 문제 좀 조금